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받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시댁 가족들이었는데 그 일이 해결됐거든요. 이제는 말해도 되는 시기쯤이다 싶어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께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재밌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서로 사업을 하다가 만났어요. 두 사람 모두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다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됐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인해 서로 비슷한 고충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보니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서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또 성격이나 생활 습관, 가치관이 서로 잘 맞았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결혼을 결정짓게 됐죠. 저희 두 사람 다 결혼 정년기에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라 딱히 양가 집안의 반대는 없었고요.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곧바로 제가 하던 사업이 잘 풀려가면서 남편과 하게 될 결혼 생활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연애 때보다 당연히 더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암초로 인해 행복할 것 같던 결혼 생활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일이라는 말처럼 시댁을 챙기던 제가 큰 벽에 부딪히게 됐거든요. 시댁 가족들 일로 말이죠. 우선 그 시작은 시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시아버님께서는 몇 년 전 세상을 먼저 떠나신 상황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가부장적이긴 하시지만 또 무척이나 가정적이셨다고 남편과 시어머니께 들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큰 고생이라고 할 것은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나이와 맞지 않게 지내셨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시어머니의 젊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저와 말도 잘 통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철이 없으셨어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원하는 건 모조리 다 사셨던 어머님이셨다 보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그 요구를 자식들에게 하신 거죠.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고선 저희에게 하셨고요. 더군다나 제가 어머님과 같은 여성이다 보니 저에게 좀 더 편히 공감대를 원하시고 또 원하는 물건을 요구하셨죠. 상아야, 너 김연땡이가 입었다던 원피스 봤니? 그거 너무 예쁘더라. 그래요? 전 아직 기사를 못 봐서요. 예뻐, 너무 예뻐. 나 그거 좀 찾아서 구해다 주면 안 됐니? 그런데 김연땡이가 입었으면 구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건 정보 나오면 다 팔렸던데. 아이, 찾아보면 있어. 나 그거 좀 구해줘라. 내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때만 해도 평범한 원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원피스를 입었다던 연예인이 단아한 이미지라 나이와 상관없이 더 마음에 드셨구나 싶었죠. 우선은 물건이 있긴 한 건지 알아보려고 어머님께서 보여준 사진을 확인했는데 어머님 나이에 맞지 않는 원피스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당시 30대 초반이던 저도 소화하기 힘든 옷이었습니다. 가려져 있다고 하나 노출도 조금 있었고요. 너무 놀라 어머님 얼굴을 쳐다봤는데 어머님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며 웃고 계셨죠. 그 뒤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입었다, 들었다, 발랐다 하면 어머님은 연세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걸 사달라고 하셨어요. 비싼 명품이라면 제가 또 거절을 하겠는데 명품이 아닌 것들이 더 많아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어머님 댁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전용품들도 연예인들이 가지고 나왔다 하면 무조건 가지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상아야, 나 이것 좀 사줘라. 전기 그릴이요? 이거 비슷한 거 제가 이 집에서 봤는데요. 전기 그릴 2개 있는데 이건 달러. 이거 연기 흡수하는 거래. 어제 TV 보는데 진짜 편할 것 같더라. 어머님, 근데 고기 잘 안 드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제 주변에 써봤는데
아예 연기가 안 나는 건 아니래요. 아니야, 안 나. 연예인들이 쓰는 건데 거짓말 하겠니? TV 보니까 흰 연기가 하나도 없더라.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이것 좀 사줘라. 연예인이 쓰는 거면, 그리고 유행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머님은 사셔야 했죠. 그러다 제가 어머님만큼 유행에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하자 어머님께서는 직접 저에게 몇몇 SNS 인플루언서를 알려주시면서 매번 확인을 하라고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어머님과 말이 통하게 되니까요. 사업으로 바쁜 상황에 무슨 숙제를 하듯 SNS를 확인해야 하고 있었으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남편이 중간에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절해 준다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막아주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 SNS 때문에 어머님께 받게 된 스트레스였었죠. 어머님께서 제 SNS 계정을 마치 감시하듯이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일이나 주말, 남편 또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렇게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께 못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한 달에 3-4번은 꼭 어머님을 만나 하루 종일 외식도 하고 좋은 곳도 갔고 일주일에 3-4번은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도 서운함을 표시하시니까 전 제가 어머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친구들, 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보게 됐죠. 그런데 저 정도면 교류가 적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직장인, 그것도 제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사람으로선 오히려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휴식을 취하는 주말 내내 자신과 같이 시간을 보내길 바라셨어요. 너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고 온 것 같더라? 네? 아, 네. 그런데 거기 저번에 어머님이랑 같이 갔던 곳인데요. 어두운 분위기의 퓨전 한정식집. 기억하지? 그런데 나도 때마침 거기 생각이 났었거든. 네가 같이 가자고 하면 나도 따라갔을 텐데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주말마다 혼자 있기가 좀 그렇네. 매주 이렇게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있거나 나가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어머니, 그럼 형이랑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저희가 평일에 노는 것도 아니고 겨우 주말 이틀 쉬는데 매주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면 저희는 언제 쉬어요? 한 달에 3-4번이면 그것도 자주 찾아뵈는 건데. 남편도 주말에는 쉬고 싶으니 제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어머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오싹했던 건 어머님께서 제 SNS를 매번 확인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거였죠. 제가 사진을 올리면 바로 그 즉시 그 사진과 관련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대부분이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아 서운해하시는 연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쉬는 것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비밀스럽게 해야 됐죠. 주말이 돼 어머님께 연락이 오면 일을 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게 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곧 말씀드릴 일에 비하면 애교였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어머님께서 아주버님만을 끼고 도신다는 거였죠.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의 도움받는 걸 귀찮아하고 자립적이던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시부모님께 미주알 고주할 모든 걸 말하며 많이 기대는 성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민한 사춘기 나이 때 보통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남자아이들과 달리 아주버님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더 많이 어머님께 말했고 부탁하는 일도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마음을 거절당한 뒤 울면서 어머님께 당시 감정을 말했고 그 여학생과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죠. 그 정도로 아주버님 성격이 여리고 유약해서 그런지 어머님께서 아주버님을 많이 감싸고 두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죠.
그래도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사건 사고 없이 무난히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부부 모두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상한 헛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해볼 생각도 없던 아주버님이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형, 아주버님인데 당연히 도움 드렸죠. 그것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왔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화시켜주기도 했고 나라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직접 알아봐주면서 이왕 이렇게 하게 된 사업 잘 될 수 있게 없는 시간 쪼개며 도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아주버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전에 모르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집이 정말 강하다는 걸 알았죠. 잘못돼 있는 걸 알려줘도 자신이 납득을 못하면 절대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하면 자기 고집도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건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고집을 부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에 고집을 피웠고 그 고집은 동생인 남편도 말리지 못했어요. 결국 아주버님이 납득 가능한 선까지만 도움을 드리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 처참하게 사업은 망했습니다. 또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머님께 받은 큰 돈도 다 날리게 됐죠. 회사를 다니며 모아온 돈과 어머님께서 도와주신 돈까지 모두 잃게 됐으니 당연히 아주버님께서 다시 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무슨 고집인지 회사 취업을 하지 않고 사업 구상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 구상 시간이 꽤나 길어지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머님께서 아주버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며 정신 차리게 하셔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저와 남편에게 아주버님 좀 도와달라며 밑도 끝도 없는 부탁을 해오셨죠. 태영아, 상아야, 너희가 태범이 좀 도와줘라. 저 나이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너희가 사업을 좀 도와주든 아니면 취업 관련해서 뭘 좀 해주든 네 형 좀 도와줘라. 응? 어머니, 저희가 안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할 거면 초기 창업 비용이 필요하니까 일해보라고 말해본 적도 있고 이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일자리도 구해줬는데 형이 안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저희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가 형 옆에 있으니까 취업하든 사업하든 뭐라도 하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저희가 형한테 조금만 어감을 강하게 말하면 하려는 말도 가로막으시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편은 형이나 아주버님을 대화로 설득해 보기도 했고 저는 제 지인에게 부탁까지 하며 일할 곳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다 거절하셨어요. 자신은 사업할 거라고 말이죠. 계획만 한다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 저희도 가족으로서 답답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아주버님이 관심 있어 하는 사업 중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업도 직접 알려줬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싫다고 하니 저희도 반쯤은 포기를 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부탁을 해오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사업하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너희가 태범이가 원하는 사업할 수 있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저렇게 고집 피우는 거 보면 분명 저번처럼 허무하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그건 좀... 이 사람이 형한테 알려준 소자본 창업은 몰라도 형이 원하는 건 규모가 커서 안 돼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지금 무조건 사업을 크게 할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사업이 돌아가는 구조 자체를 아셔야 한다니까요. 아주버님이 구상한 사업이 설령 운이 좋아서 된다고 해도 그 구조를 모르면 금방 매출 떨어져요. 그러면 쟤를 저렇게 방 안에만 있게 놔둬? 가족이면 믿고 도와줄 생각을 먼저 해야지. 너희가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노하우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만 들으면 저희가 다른 사람 사업도 관리해줄 만큼 능력 있고 성공한 사업가거나 시간 많은 백수였습니다. 저희들 사업하기도 바쁜 상황에 누구 걸 지켜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사업 계획에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어머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같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어머님 부탁에 못 이겨 아주버님께 사업 자금에 관한 도움을 드리게 됐어요. 이번엔 저희 돈도 들어가 있으니 아주버님 사업에 더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정작 사업의 주체는 떡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도 아주버님의 사업은 망하고 말았죠. 빌려준 돈이 적은 돈도 아니라 저희에게도 아주버님의 이번 사업 실패는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더 난감한 건 돈을 빌려줄 사람이 가족이다 보니 누구 탓도 돈을 갚으라는 말도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였죠. 이런 답답한 상황에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아주버님만 감싸고 돌며 저희에게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와 달리 어머님께서는 또 그렇게 충격을 받은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그때쯤 빠지셨던 게 있었거든요. 트로트 가수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일에 대해서 거의 저희에게 맡기다시피 하셨어요. 어머님은 팬클럽 활동하러 다니셔야 했거든요. 아주버님을 그렇게 감싸며 또 한편으론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는 어머님과 대책 없이 일을 만드는 아주버님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칼같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이좋던 저희도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또 눈치 없이 시어머니가 돈을 꿔달라 했습니다. 전에 없던 반찬을 나눠주시겠다고 하시길래 또 뭔가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건 예상했지만 그게 아주버님 사업에 필요한 돈일 줄은 몰랐죠. 이 정도면 너희 둘이 넉넉히 먹겠지? 그럼 이건 됐고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이거 태영이랑 태범이한텐 비밀이다. 너 요즘 하고 있는 사업 문제 없지? 그러면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상금은 있잖니. 돈이요? 어디다가 쓰시게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 테니 절대 네 남편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태범이한테 정말 확실한 사업 계획이 있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보고만 있어. 그런데 네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태범이 도와줄 돈이 없잖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다. 응? 태범이 걔가 누구한테 빚을 못 지는 성격이라 지금 일을 바짝 갈고 있어요. 너희한테 받은 도움 갚겠다고. 내가 봤을 땐 이번에 분명 사업 제대로 터뜨릴 것 같아. 네가 돈 빌려주는 걸 지금은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지만 태범이 사업 터지면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 거다. 태범이 성공의 공을 전부 너에게 돌릴 거라고. 어머님,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 설명 한 번 안 듣고 돈을 어떻게 빌려줘요? 거기다 아주버님 성격상 소자본 창업은 아닐 텐데 그리고 돈 빌려주는 걸 왜 비밀로 해야 돼요? 아니 너는 어쩜 배려심이 요만큼도 없니? 생각해봐라. 네가 돈 빌려줬다는 걸 알면 태범이가 눈치를 안 보겠어? 내가 방금 전에도 말했잖니. 태범이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라고. 큰일 하려는 애가 마음에 짐이 있으면 될 일도 꼬꾸라지지. 이왕 도와주기로 한 거면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니? 그건 그렇다고 하면 그 이한테는 왜 비밀로 해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내 돈, 네 돈 이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머님께서 제 돈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요.
상식적으론 동생이 형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아요? 걔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괜히 형 걱정에 신경 쓰다가 잘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니? 그리고 갑자기 사업에 큰 돈이라도 필요하면 안 되니까. 그럼 저는요? 저도 사업하느라 큰 돈 들어갈 곳도 있고 신경도 여기저기 쓰이는데 너는 성격도 수더분하고 작은 일에 신경 안 쓰니까. 솔직히 네가 여타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너한테 부탁도 안 했다. 네가 그만큼 믿음이 가고 또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상아야, 이번만 좀 부탁하자. 네가 이번에 도와줘서 태범이 성공하면 내가 평생 너를 모시고 살 테니. 아주버님 사업에 돈을 빌려달라는 말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일을 비밀로 하며 저에게만 부탁하는 이유가 더 어이없었습니다. 수더분하다, 배포가 크다, 아주버님 사업이 성공하면 모든 공을 돌리겠다 등등 제 귀에 듣기 좋은 감언이설을 말했지만 결국에 자기 자식들만 소중하다는 말이었어요. 저도 남편과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제 사업은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고 남편 사업은 아주 작은 문제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죠. 앞서 저를 좋게 표현한 말들 모두 당연히 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 속이 뻔히 보여 너무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분이 어찌 됐던 간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었어요. 설령 아주버님의 사업 계획이 탄탄하다고 해도 사업을 이끄는 주체인 아주버님을 믿을 수가 없어 돈을 빌려주기 싫었습니다. 이제까지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봐온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다며 도움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저도 여윳돈이 없어가지고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빚 쌓아두고 있다가 결제대금 받으면 그 돈으로 빚 갚고 또 물건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전에 아주버님 도와드린다고 드렸던 돈 지금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에서 급한 돈을 여기저기 끌어다 썼거든요. 지금 그것도 해결하기 벅찬 상태예요. 너 정말 왜 그러니? 다들 힘들다 하면서도 한쪽 주머니에 어느 정도 챙기고 있잖아. 네 아주버님 되는 사람 사업 성공하면 무조건 1순위로 너한테 빌린 돈 갚으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부탁 좀 하자.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저도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정말 사정이 안 돼요. 죄송해요. 수중에 여윳돈이 없다고 하면 믿질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예전에 아주버님에게 빌려준 돈을 언급하며 빚까지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안 믿는 건지 아니면 그렇든 말든 상관없다는 건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며 연락을 해왔어요. 안 그래도 사업하며 신경 쓸 곳도 많은데 너무 집요하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해오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순간 짜증이 치고 올라와서 돈을 빌려주고 말자라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 돈이 뻔히 어떤 식으로 공중분해될지 예상이 되니까 너무 아까워서 금방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혹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당신 혹시 어머님께서 따로 부탁하신 거 없어? 부탁? 아니, 요즘엔 별 말씀 없으셨는데? 왜?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뭐 부탁하셨어? 그게... 여보, 내가 솔직하게 말할 테니까 당신도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 혹시 어머님 부탁 이미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줄 테니까 솔직히 말해. 사실 어머님께서 며칠 전에 당신이랑 아주머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 아주버님 사업에 필요한 돈을. 당연히 돈 없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 오시는 거 있지?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나만 시달리는 건지 아니면 당신도 시달리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우리 둘 다 어머님께 시달리는 거면 따로 대책이 필요하잖아. 미안. 난 따로 그런 말 없었는데. 내가 어머니 만나서 말해볼게. 그만 좀 하라고.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말했다는 걸 알게 되시면 더 난리치셔.
내가 돈 없다고 했으니까 며칠 더 이러시다 마시겠지. 그냥 참고 있는 게 나아. 그런데 당신 혹시 어머님이 아주버님 사업 자금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말하시면 돈 없다고 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끌려다니지 말라고. 난 버틸 수 있는데 난 당신이 또 돈 빌려줄까 봐 걱정이야.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만 시달리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